안녕하십니까. 조선 산타입니다. 오늘은 며칠이야? 5월 18일이고요. 현재 6시 26분. 현재 시각 6시 26분. 외기온도 19.9도. 19.9도입니다. 이제 애가 이제 고3짜리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자라면서, 다 이제 자식들에 대한 기대와, 그죠? 그런 많은 사연들을 그리고 추억들이 막 버무려져 가지고, 그녀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제 눈높이가 이제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고3 정도 되면. 예전에 갖고 있었던 희망적인, 근거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 희망을 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런 와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오는 상처들도 있고, 또다시 바라보는 또 가능성도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새벽에 그냥 갑자기 다들 똑같은 이제 절차들을 밟고 있는데, 언제나 그런 과정들이 다가오면, 예, 당황스럽더라고. 당황스러워. 뭐 아이들이 이제 이게 자라게 되면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부모에 대한 누가 봐도 이제 객관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죠? 객관적인 사안에 대한 미성년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기 또는 이제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잖아요. 아직 미성숙한 이유로. 그걸 이제 역이용하는 자들이 또 있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본다라 그러면 부모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 나는 좀 냉정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이제 엄마하고의 관계가 자식들이 유년 생활하면서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본인의 학부모에 대한 어떤 지지는 경제적인 지지로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거기서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냉정하게 이들을 훈육을 시켜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그게 안 되잖아. 제 주위의 선례로, 남편이 이제, 그죠? 화물 기사를 하게 되고, 대형.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인은 이런 이제 이렇게 템퍼러리한 잡을 갖고 있고, 어, 한 소식들을 이제 잘하면서 그녀가 중고등학교 때 이제 소식들을 들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흔한 학원을 많이 다니지는 않았어. 많이 다니지는 않고, 학원을 다니지 않고
10건도 아닌 서울에 있는 상위 한 10위권 이내에 있는 10위권? 10위권 아니면 한 5위, 6위 정도 되는 대학을 들어갔어요. 개인정보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 친구는 부모에 대한 어떤 상황을, 그 상태를, 재정적인 상태, 그죠? 그런 상태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와 결과를 우리는 보통 자식들이 위축될까봐 얘기를 안 해요. 때문에 보내도 부모들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왜냐면 위축될까봐. 하지만 이 J라는 부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진짜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이 처한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공동으로 고민을 하더라고, 공동으로. 그러니 아이들의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여느 아이하고는 틀리지. 해맑은 웃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해맑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좀 더 세상에 대해서 먼저 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면 집 가정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노필터로 그대로 그냥 흡수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겠으나 장점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아이에게 주어지는 정보에 대한 노필터가 성공 사례로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내더라고. 그 친구는 좌절하지 않고, 요즘에 누가 뭐 어떤 그 문제에 대한 경향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심적인 상황을 어디서 물어보나요? 99%가 어디서 보나요? 온라인이나 학원, 통상 얘기하는 입시 학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거의 다 의존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내가 능동적으로 어떤 당면한 일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도 않고, 어차피 그 주어지는 정보는 내가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한 피드백이잖아요. 학원에서 제공되는 거는. 근데 그 피드백 되는 제공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수하다라는 판단은 누가 하나요? 가장 이상적인 건 학부모와 학생이 교차로에서 알고, 그걸 필터링해서 리스트업 해가지고 사안에 대해서 정말 역량 있는 학원을 다니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뭐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학원과 학생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보면 일단 부모는 재화만 제공하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학생은 그런 일을 학부모까지 계속 옆에서 팔로업이 되면 자기 피곤하다 이거야. 그리고 재화를 제공받는 학원 입장에서도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그 경험을 쌓은 어떤 생물학적인 주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팔로우해주면 그것 또한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만 계속 꼬드기는 거잖아요. 꼬드기는 옆으로 해서.
가장 안 좋은 게, 가장 안 좋은 사례죠. 비겁한 상황. 우리는 지금 학원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산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용기 있다기보다는 정말 요구를 할 수 있는 건전한 학원, 이런 거대한 자본에 있어서 학원가 지난 60년 이상, 그죠? 입시에 관련된 내용으로 학원에 관련된 내용의 실체와 거기를, 그런 학원을 성실하고 건전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그 공공의 공영방송이라든가 공영 매체에서 그런 부분을 해치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늦었어. 그런 부분. 이제 곧 인구도 줄어나는데. 한때 메가스터디드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난 그 사람의 모 강의 듣고 깜짝 놀랐어. 지금은 뭐 많이 회개했더만 보니까. 방송 나오는 거. 예전에 그 회개했던 내용이, 개인 신사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너무 노골적이어서 얘기 안 하겠지만, 가장 그 우수한 똑똑한 스마트한 학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학원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학원과 학부모와 학생이 3자가 어떤 식으로 주체적으로, 학원은 어차피 그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부수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교육에 대한 정상화 방안 중에 하나는 우선은 미안하지만 이런 거대화되고 비정상적인 학원 생태계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해안을 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부모와 학부모가 또 사회 제도 내에서 지방, 서울 이런 학교 내에서 학원이 가지고 있는 자연 도태될 수 있는 학원들을 빨리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학생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게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거. 내가 학원을 선택을 하고 그들을 도태시키는 내용들, 그런 상황이 먼저 선행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교적으로 갖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그냥 무방비의 어떤 의무적인 존경이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도 않고, 실제로 까놓고 봤을 때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튜어링에 대한 산업은 이제 그런 의무적인 그런 부분을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사악한 거지, 학원 자본이. 저도 어제 우리 딸내미를 통해서 정말 실망스러운 학원의 그 행태를 듣고 나서 정말 야마가 돌아가지고, 집사람이나 전화 잠을 못 잤어 지금. 오히려 학교에서 어떤 특정 학원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싶어갖고 오히려 학부모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어떻게 알고? 학원을 선택하는 방법, 학원을 이용하는 방법, 학원에 대해서 어떤 식의 그 관계가 돼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교육을 받아야 돼. 학부모들이 학생이랑 같이. 좀 잔인한 얘기지만
공공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병행해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학원이 절대 맹신되어야 될 건 아니다. 깨어있는 어떤 피교육자가 돼야지. 응?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인도 자유로울 수는 없었어요. 제가 지난 88, 89, 90년 이런 식으로 3년 동안 중학교 생활을 해왔지만 결국은 혼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사회적으로 바라봐지는 그런 전통적인 연령과 그로 인한 강자약자가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 뭘 물어보거나 뭘 요청한다거나 뭘 캐 묻거나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게 우리나라 사회분이 아니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딴 식으로 말이지.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되는 사안이 있어요. 저는 전통적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교차 크로스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교적인 부분에서 사제지간은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이거를 듣는 예비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 그걸 정확히 생각해야 돼요. 학원을 약간은 좀 만만하게 봐야 돼요. 학교 교육에 집중하고 학원 교육에서 나타나는 요청사항에서 대응을 해주지 않으면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해요.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분명히 왜냐면 부족한 내용들의 정보가 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전적으로 나를 믿고 본인을 믿어야 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죠. 본인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을 믿고, 세 번째로 학부모를 믿어야 되고, 어머님을 같이 해서 학원에 대한 자신의 요청사항이라든가 불안 이런 거를 엄마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해야 돼. 근데 그 청소년 시절에 오는 학부모와의 관계가 불안하잖아. 전통적으로 그 호르몬 작용으로 인해서 그냥 매번 싸우면 학부모는 조마조마하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근데 학생들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제공하는 정보는 냉철하게 봤을 때 거의 다 맞다. 학원을 무슨 맹신하는 사회적인 풍조라든가 지금의 현재 작태는 분명히 고려돼야 되고 비판받아야 될 지금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곧 이런 어마어마한 그 학교 내의 그 비정상적인 자본 투입이 인구의 급격한 부족으로 인해서 부메랑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맞게 될 것이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닥쳐올 상황이죠. 지방대학교는 전부 통폐합을 하거나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는, 그조차도 합류하지 못하는 학교는 어떻게 된다? 자연 도태가 아니라 아예 없어져 버려. 그냥 흔적도 없이. 그럼 그 수많은 공간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의 문화공간으로 바뀔지, 지방자치대에서 재정을 가지고 그죠? 훌륭한 시설들이 있으니 그런 식으로 이제 탈바꿈 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지금 교육에 우리가 지금 묵과하고 있는 현안인 것,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바라본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원래 수단이라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바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말씀드려요. 잠시 설명드리자면 그 내일 얘기해야 되나?
지난 2010년도쯤에 서울에 있는 곳에서 한 1년 정도 각 수단 정부와 한국 정부의 교류로 인해서 그쪽에 있는 일반인과 학생들이 넘어온 경우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그 수단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현재 사우스 수단하고 노스 수단이 본부의 싸움으로 인해서 뭐 엄청난 위험에 도사리고 있잖아요. 몇 천만 명이 지금 위기 상태들, 몇만 명도 후달리는데 몇 천만 명, 1,500만 명 우리 교민들이 철수할 정도로 말이죠. 근데 당시에 그 북수단과 남수단이 통일이 아니라 분단이 되잖아요. 분단. 사우스 수단하고 노스 수단. 이슬람하고 종교가 이슬람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서울에 있을 때 봤는데 이슬람이었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국가가 해체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들어왔을 땐 여건이 이런 여건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갈 때는 어찌됐든 간에 유엔이 인정한 두 나라로 해체가 된 거잖아요. 야, 그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 잠깐 바깥에 나와서 교육받고 있는데 나라가 찢어져 있는 거야. 분단돼 있는 거야. 근데 되게 그냥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도 내부적인 치안 문제가 되게 막 불안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웃기는 나라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릴 것 같고 엘니뇨로 인해서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올해 좀 많이 우려가 된다고 하니 남부지방은 특히 비 엄청 내린다고 영향을 받겠죠. 중부지방도 비바람 엄청 쳤던 지난 2019년, 20년이 생각나네. 18년, 19년이니까. 이상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조선 산타였습니다.